창경호 침몰 사고는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전기 여객선 창경호가 경상남도 부산시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사고이다. 승선 인원 중 선장과 선원 3명, 학생 2명, 군인 2명을 제외하고 300여 명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3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전남 여수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가던 대동상선 소속의 150톤급 전기 여객선 창경호가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서남쪽 8km쯤 지점에 있는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20에서 30분 만에 침몰하였다. 당시 창경호는 승객 200수십 명과 쌀 450가마를 싣고 있었으나 선장과 선원 3명, 승객 3명만이 구조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생존자가 있음이 알려져 생존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연호 침몰 사고는 1963년 1월 18일 전라남도 목포 허사도 앞바다에서 해남과 목포 간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다.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와 목포 간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연호는 해남 지역의 황산면과 산면과 해남읍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항되고 있었다. 1963년 1월 18일 오전 10시 무렵 연호리를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던 명진함 명회사 소속 여객선 연호가 목포항을 2km 앞둔 지점인 목포시 허사도 앞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직전이어서 해상 날씨가 매우 나빴지만 설을 앞둔 대목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운행한 결과였다. 당시 배에는 정원보다 무려 55명이 초과한 141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150여 가마의 곡물까지 실은 과적 상태였다. 침몰 당시 부근을 지나던 여객선 용당호 관계자에 따르면 강한 바람에 배가 기울어지자 선실까지 물이 들어왔고 갑판에 있던 몇 사람은 뛰어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실에 갇힌 채 5분 안에 침몰했다고 했다. 허사도에 표착한 1명을 제외한 140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한일호와 충남 73함 충돌 사고는 1967년 1월 14일 21시 54분경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가덕도 서쪽 1.6km 해상에서 여수항을 출발하여 남해, 하동, 삼천포, 통영, 성포를 거쳐 부산항으로 가던 전기 여객선 한일호가 기지로 복귀하던 진해 해군기지 소속 구축함 충남 73함과 충돌, 침몰하여 93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고이다. 충남 73함은 진해 해군기지 소속으로 동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부산 오륙도를 지나 모기지로 복귀하던 중 사고 당일 오후 9시 49분경 시속 15에서 19노트 정도의 속도로 가덕도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140도 방향에서 시속 10노트 정도의 속도로 남하하는 목조 여객선 한일호를 발견, 충돌 위험을 감지한 뒤 여객선의 위험을 알리는 경적 신호를 보내고 추진력을 후방으로 돌려 급정거하며 항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항속하던 관성의 힘 때문에 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다. 충남 73함은 여객선과 우측, 대우측 통행원칙에 따라 우연으로 변침했고 한일호는 그대로 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여유 공간이 없어 21시 54분경 쌍방 선체 좌현길이 부딪히자 톤수가 적고 묵선이었던 한일호가 반파되어 10분간 떠돌다가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 사고로 한일호에 타고 있던 승객 87명 가운데 12명이 구조되고 13명이 사망, 62명이 실종되었으며 충남 73함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후 초기 발표에서 집계되지 않은 탑승객 수가 확인되고 실종자의 시신이 인양되는 등 실종 및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 한일호의 탑승 승객은 120명과 선원 13명이었으며 인명피해자는 93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영호 침몰 사고는 제주에서 부산으로 항해하던 남영상선 소속의 남영호가 1970년 12월 15일 검문도 동쪽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이다. 1968년 3월 5일 처음으로 부산과 제주 사이를 오가는 전기 여객선으로서의 운항을 시작하였다. 승객 정원은 295명, 1등석 20명, 2등석 38명, 3등석 237명,
선원은 19명이었다. 사고 후의 조사에서 승객 정원은 321명, 적재 정량은 130톤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1970년 12월 14일은 12일부터 제주 일원에 발효된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였다. 남영호는 14일 17시 승객 158명과 화물 150톤을 싣고 출항하였고 성산포에 기항하여 승객 98명을 더 태우고 21시 40분에 부산을 향해 출항하였으며 15일 새벽 1시 25분에 여수 상백도 동쪽 25마일 해상에서 침몰, 실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보도 내용과는 달리 실제 승객은 338명, 화물은 540톤을 넘었음이 이후에 조사로 밝혀졌다. 남영호는 15일 1시 15분에 왼쪽으로 기울었고 10분 만에 전복되었다. 사고 당시 정원인 302명보다 36명 초과한 33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로 밀감, 배추 등 화물도 540톤에 달했다. 이는 적재 정량의 4배 가까이 되는 양이었다. 이 때문에 남영호는 성산포항을 떠난 시점에서 이미 좌현으로 10도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남영호 침몰 사고로 승객 약 345명 중 사망 323명, 생존자 12명의 공식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는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군산 서해회리 소속의 110톤급 여객선 서해회리호가 침몰한 사고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정원은 승무원 14명을 포함 221명이었다. 서해회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9시 40분경 362명의 승객과 화물 16톤을 적재하고 위도 파장구망을 떠나 부안 격포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10시 10분쯤에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만났고 회항하려고 뱃머리를 돌리던 도중에 파도를 맞아 심하게 흔들리면서 곧바로 전복되고 침몰되었다. 서해회리호에는 9개의 구명정이 있었으나 그중 2개만이 작동되었다. 생존자들은 두 척의 구명종에 나누어 탔고 부유물에 매달렸다. 사고 직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조난 사실을 알리고 40여 명의 생존자를 구조하였다. 사고가 난 1시간여 후 강풍과 파도 속에서 어선과 헬기와 군경 함정을 동원한 수색 작업이 시작되어 10월 10일 22시까지 70명의 생존자가 구조되고 51구의 시신이 인양되었다. 초기에는 사망 및 실종자를 14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시신의 인양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10월 15일에는 선장과 기관장, 갑판장의 시신이 침몰한 선박의 통신실에서 발견되었고 11월 2일에는 신고된 마지막 실종자를 끝으로 모두 292구의 시신이 인양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두동강이 난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 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는 시기에 발표한 침몰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침몰했다는 조사단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 제시된 대표적 사례인 어뢰의 일본 기호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 바닷물 속에 2달 가까이 잠겨있던 잉크 성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함이 침몰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 참사가 어째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 공작으로 이용되었는지이다.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과 부상 상태, 사망자의 상태를 보면 어뢰 폭파 사고가 아니고 충돌에 의한 사고가 맞으며 이스라엘 소형 잠수함과 충돌이 감추어지고 이명박 정부가 북풍 공작으로 이용해 먹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이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상태이며
국민을 속인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산물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진실이 밝혀지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 맹골수도에서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단원고 261명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대한민국의 해난 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정부 측 인사인 해경 123정 정장이었던 경위 김경일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유죄 징역 3년로 결론났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인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서 간단하게 대피 방송만 했어도 인명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며 부실한 구조 행위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세월호의 침몰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8년이 되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님은 공약과 같이 임기 중에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8년이 다가오도록 조사는 눈 감고 하나도 진전된 의문이 불린 게 하나도 없다. 언제나 진실이 밝혀지려나 23건의 대형 참사들 중 전두환 정권의 대한항공 칼 858편 폭파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침몰 사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과 판사, 야당, 언론이 썩어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본다. 2019년 5월 29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30일 오전 4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사고 유람선에는 이 여행사의 발칸과 동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한 단체 관광객 30명과 인솔자 1명에 더해 현지 가이드 1명, 사진작가 1명과 선박 운전자 1명 등 총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총 34명 중 사망자 25명, 실종자 1명, 생존자 7명의 공식적 희생자 수다. 총 34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 아니호가 크루즈 선박과 충돌 후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허블레 아니호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이 기획한 동유럽과 발칸 반도 6개국 패키지 여행 상품의 일환으로 5월 25일 출국하여 6월 2일 귀국할 예정인 여행객들이었다. 2019년 5월 30일에 생존자들은 두 차례 추돌 후에 순식간에 전복, 침몰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선박인 허블레 아니는 파노라마 데크 유한회사에서 보유한 관광용 선박이며 이름은 헝가리어로 인하를 뜻한다. 해당 회사는 참 좋은 여행과 계약을 맺고 사실상 허블레 아니호를 참 좋은 여행 전용으로 운용 중이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일반 탑승객들이 전부 다 한국인이었던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사고 일주기 추모를 맞아 추모비 건립에 들어간 상태이다. 또한 침몰 현장에서 선상 주도식이 엄수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족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헝가리 정부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주기 때 제막식을 가졌다. 2021년 11월 G20 정상회의 및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추모식이 열렸다. 세월호 침몰 때 문재인 대통령같이 빠른 대처를 했었으면 많은 생존자가 나왔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세월호 참사가 떠오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를 선출하는가는 우리의 목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